안녕하세요. 프랑스 운명시해설 최기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의 현대 시인 비에르 르베르디, 비에르 허베르디, 예, 그 또 다른 하늘에서, dans l'autre ciel, 또 다른 하늘에서라는 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 좀 프랑스 현대 시들이 대체로 다 그렇지만 이 르베르디의 시도 음,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여기 음, 여기 인용한 요 식구는 그의 산문시 중에 일부분인데 넘어지면서 그는 자신의 몸이 꿈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는 자신을 넘어지게 했던 그 무게를 사랑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음, 그 르베르티가 그 초현실주의 운동에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했다가 그 초현실주의를 떠나게 되는 음,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현실이라고 보고 꿈을 우리가 초현실, 이상 이런 거를 이렇게 본다하면은 그 몸의 중요성, 그 현실의 중요성, 그러니까 음, 현실주의자들은 철저하게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꿈의 세계로 달려가죠.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일베르티에게는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리베르티는 그 이런 부정적인 그런 현실을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으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음, 그 진정한 음, 삶의 이를테면 실존적인 그런 삶의 길을 음, 모색하던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음. 자, 뭐 그 정도 하고 그러면 보도록 하죠. 르베르디에 대한 소개는 음, 그 주로는 이제 그 정선아의 르베르디 시선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좀 됐는데 또 이진성의 프랑스 현대시 거기에서 좀 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음, 읽어보겠습니다. 피에르 르베르티, 피에르 허베르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활동했던 시인이죠. 그러니까 상징주의에서 현실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20세기 전반에 등장한 르베르티는 프랑스 현대시에서 어떤 유파에도 속하지 않고 독보적인 소리를 지킨 시인으로 평가받는다. 피에르 르베르티의 시와 시학은 프랑스 초현실주의 태동에 실질적 동기를 부여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초현실주의에 맞서 일어난 존재론적 시학, 아, 그래서 이제 초현실주의에 어떤 면에서 대립되는 그런 시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그 현실을 이제 중요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음, 음, 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음, 누구야? 그 에바드네를 쓴 누구죠?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음. 어쨌든 음, 이런 유파의 그런 시인들이 꽤 있죠. 현대 시 중에 출연에도 영향을 주었다. 또 그는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적 현실을 초라는 방식으로 대항한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는 이제 그 초현실을 추구하는 거죠. 그 초월적인 방식이죠. 초현실주의 휩쓸린 대신 황폐해진 현실을 끌어안으면서 시쓰기에 참된 존재 방식을 탐색한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본 이런 내용이겠죠. 넘어지면서 그는 자신의 몸이 꿈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는 자신을 넘어지게 했던 그 무게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현실을 껴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끊긴 길로 형상화된 단절의 경험은 그 이르베르데 시에는 이런 그 끊긴 길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 그 새로운 길을 이제 에, 개척해 나가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긴 길로 형상화된 단절의 경험은 감각 현실을 구속으로 인식하고 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죠. 그 너머로 길들여는 시인의 세계 인식에 내재하는 존재의 결핍을 드러낸다. 음. 그 결핍은 상실한 존재의 근원을 본질된 삶을 곧 실체를 추구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 음. 아, 그 앞에서 인용한 그 문장이죠. 음, 넘어지면서 그는 자신의 몸이 꿈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는 자신을 넘어지게 했던 그 무게를 사랑했다. 음. 그래서 이제 현실의 맛, 알라사베르 듀 레알이라는 그 산문시가 있는데 어, 거기에 한 구절입니다. 그다음에 르베르디 씨는 감각 현실에 구속받는 인간 조건 속에서 존재의 자유 추구와 존재의 본연의 모습 회복이라는 인간의 보편 의지를 표현하고자 한다. 대단히 그 실존적 사유죠. 그럼으로써 참된 실제 인식이 궁극에는 삶의 영역 확장 가능성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음. 자, 그, 어, 그 르베르디의 이 작가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 뭐, 이 부분을 좀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물론 이것도 다 그 온라인에서 찾아낸 그, 그 발췌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럼 바로 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또 다른 하늘에서라는 시인데 de notre ciel, autre ciel, 또 다른 하늘. 우선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어, 번역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하늘에서 내가 무엇이 되길 너는 바라는가? 나는 죽을 것 같다. 나를 구해줘. 아, 파리. 이건 뭐그 프랑스 파리, 예, 수도 그 파리입니다. 아, 파리. 뽕레프 다리. 나는 이 도시를 알아본다. 조금 즐겼고 조금 울었다. 나의 삶. 진정 그걸 말할 필요가 있을까? 누구나 똑같이 말할 텐데. 당신은 사람들이 제 시간을 어떻게 보냈기를 바라는가? 나는 어떤 다른 풍경을 생각한다. 잊고 지낸 한 친구가 내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어렴풋한 곳, 빛바랜 하늘, 아침마다 내게 떠오르는 고향. 여행은 길었다. 나는 거기서 몇몇 글을 남겼고 나의 환상들은 하나하나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난 아직 봄의 한가운데 있었다. 거의 어린애.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시끌벅적한 기차가 나를 싣고 갔다. 나는 차츰 자연을 잊어갔다. 기차역이 가까이 다가왔다. 사람들은 객차를 갈아타고들 했다. 그런데 플랫폼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해골처럼 죽어있는 도시. 저기에 도시의 용광로들이 세워져 있다. 나는 무엇이 되려 하는가? 누군가 환상적인 그림자로 내 이마를 스친다. 어떤 손. 그러나 내가 보았다고 믿은 것은 기차의 연기였다. 나는 혼자다. 그렇다. 정말 혼자다. 아무도 내 손을 잡으러 오지 않았다. 이 시는 1916년에 쓰여진 시인데 그렇다면은 아, 르베르디가 20대 후반에 쓴 시죠. 아주 젊은 나이에 쓴 시입니다. 그래서 뭐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황폐한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아, 시인이 느꼈던 그런 그 막막한 현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갈 길을 모색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 원문 보겠습니다. De notre ciel, que veux-tu que je devienne? 너는 뭘 바라느냐? 아, que je devienne. devienne는 드브니르 동사 이제 접속법 시제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되기를 너는 바라냐? 아, Je me sens mourir. se sentir 뭐 느끼다 그런 뜻이죠. mourir 죽다. 그래서 나는 죽을 것 같다. 스쿠르모아. 스쿠르는 스쿠리르. 뭐 돕다, 구원하다, 보호하다. 이 스쿠리르 동사죠. 그래서 나를 구해줘, 나를 도와줘 그런 의미죠. 음. 음. 파리, 르뽕네프. 그리고 이제 파리 시내를 떠올리는 거죠.
그 파리 시내에 있는 뽕네프 다리. 음. 슈호 코넬라 빌레. 나는 그 도시를 알아본다. 그 파리라는 도시죠. 파리 라 빌레. 그다음에 안페 주이르, 안페 약간 조금, 주이르 뭐 즐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나는 얼마만큼 나는 즐기기도 했고 안페 플레레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아, 그러면서 마피 오 나의 삶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이 도시에서의 나의 삶. Est-ce vraiment la peine d'en parler? 아, 아, 그래서 원래 이 라펜은 뭐 고통, 수고 이런 뜻인데 보통 이제 일볼라 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뭐뭐 수고할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 on parler, 그러니까 parler de quelque chose 이런 건데 parler de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할 가치가 정말 있을까? 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진정 그걸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음, 음. 그러니까 이제 파리에서의 그런 현실 생활을 말하겠죠. 음, 음. Tout le monde en dirait autant. 음. 그러니까 tout le monde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디그레, 이 디그레는 이제 조건법 시제인데 추측이죠. 추측, 어떤 뭐 그만큼.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뭐 그만큼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서 에, 이것을 약간 의역을 해서 누구나 똑같이 말할 텐데 이렇게 번역을 했고,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무엇이 되길 너는 바라는가? 나는 죽을 것 같다. 나를 구해줘. 아빠리, 뽕네프다리. 나는 이 도시를 알아본다. 조금 즐겼고 조금 울었다. 나의 삶. 진정 그걸 말할 필요가 있을까? 누구나 똑같이 말할 텐데. 음. 자, 그다음에 음, comment voudriez-vous que l'on passe son temps? 아, comment voudriez-vous? 당신은 어떻게 아, 그 l'on passe son temps? 음, 이 passa는 음, 그 passe 그 passe passe를 따오면 시간을 보낸다는 뜻인데 이것도 이제 부드리의 동사 때문에 이게 접속법을 쓴 거죠. 음, 그 직역을 하면은 꼬몽 부드리브 당신은 어떻게 뭐 원하는가 바라는가 에? 그 롱파스송도 사람들이 그 제 시간을 보내다 어떻게 아, 아, 이게 과거니까 어떻게 보냈기를 바라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그 시간을 음, 그 보냈으면 에, 좋겠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당신의 생각은 뭐냐 이런 얘기겠죠. 꼬몽 부드리브 그 롱바스 송땅. 당신은 사람들이 제 시간을 어떻게 보냈기를 바라는가.
Je pense à quelques, quelques autres paysages. 뻥스야 뭐뭐를 생각하다지 뻥스야. quelques 어떤 autres paysages 다른 풍경. 그래서 나는 어떤 다른 풍경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생활과는 조금 다른 풍경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현실 생활에 이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계를 지금 꿈꾸고 있다 그런 얘기가 돼 있죠. 어, 음, 음. 이제 그래서 그 많은 그런 예술가들이 이제 그 현실주의로 뛰어들게 되죠. 음, 음. 그다음에 Un homme oublié me montre son visage. 아, 어떤 친구, 한 친구, 우블리에 잊혀진 한 친구가 무몽트 나에게 보여준다. 송비자주 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또 잊고 지낸 한 친구가 내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음. 아, 그다음에 un lit obscur, un ciel d'étain. 그 obscure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두운 또 모호한 에? 여기서는 어렴풋한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게 obscure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어렴풋한 곳, 장소, 리에 또 ciel d'étain. d'étain은 d'éteindre 동사죠. d'éteindre 동사. 그래서 이것은 뭐 퇴색시키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ciel d'étain 갖다가 빛바른 하늘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음, 음, 음. 아마 이제 이런 알리 옵스큐르나 안시엘 데땡이 그 오트르페이의 어떤 풍경의 모습이겠죠. 아, 음. 그래, 페이 나탈 느낌 허비앙 뚫레마땡 뚫레마땡 매일 아침 허브니르 돌아오다 나에게 돌아오다 페이 나탈이 이제 고향이죠. 음. 그래서 이것을 아침마다 내게 떠오르는 고향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음, 음, 음. 아, 그 아는 게 아니라 르베르디는 음, 이제 천시주의 활동을 멈추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고독하게 거기서 홀로 이렇게 지내게 되죠. 네. 음, 음. Le voyage fut long. fut는 être 동사의 단순 과거죠. 그 여행은 길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그런 인생 여정을 말하겠죠. 그 여행이라는 것은. 어. 쉴레세 깰크 플리무. 플리무라는 것은 원래 펜, 뭐 깃털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레세 뭐 남기다, 놓다 이런 뜻인데, 여기 이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여행에서 나의 인생 행로에서 레세 깰크 플리무. 그래서 깰크 플리무를 갖다가 그 깰크는 이제 몇몇의 이런 뜻이 되겠죠. 몇몇 그래서 뿌린물을 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 몇몇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뜻이죠. 음, 음.
Et mes illusions tombèrent une à une. illusion, 환상. 그러니까 젊은 날에 갖고 있었던 그런 환상들, 나의 그 환상들이 똥배 떨어지다, 떨어져 내리다, 윈나 윈나 하나 하나 떨어져 나갔다. 음, 음. 그러니까 어떤 그 20대 후반에서 그 인생의 어떤 전환기를 맞는 그런 풍경이 전개되는 것 같죠? 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제 시간을 어떻게 보냈기를 바라는가? 나는 어떤 다른 풍경을 생각한다. 잊고 지낸 한 친구가 내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어렴풋한 곳, 빛바랜 하늘, 아침마다 내게 떠오르는 고향. 여행은 길었다. 나는 거기서 몇몇 글을 남겼고 나의 환상들은 하나하나 떨어져 나갔다. 음, 음, Pourtant, j'étais encore au milieu du printemps. Pourtant, 하지만, j'étais 반가워져. j'étais encore 나는 아직까지 au milieu 뭐뭐 한가운데, printemps 봄. 그 봄의 한가운데에 나는 있었다. 이때 뭐 20대 후반 밖에 안 되는 그 젊은 나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창 봄에 한창인 그런 시절에 있었던 셈이죠. presque un enfant 뭐 거의 un enfant 그러니까 거의 어린애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죠. presque un enfant. 그다음에 j'avance avance는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니까 나는 계속 전진하고 있었다. 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Un train bruyant me transportait. Euh, un train bruyant. bruyant은 뭐 시끌벅적한, 요란한, 소란스러운 그런 뜻인데 어떤 소리가 많이 나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냥 시끌벅적한 기차라고 번역을 했고 시끌벅적한 기차가 나를 트랜스포트, 어, 뭐 운반하다, 데려가다. 아, 아, 그래서 시끌벅적한 기차가 나를 싣고 갔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여정을 어떤 하나의 기차 여행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음, peu à peu j'oubliais la nature. 그러니까 그 시끌벅적한 기차라는 것은 이제 어, 그 20세기 전반에 전쟁이 끝나고 얼마나 사회가 복잡하고 아, 뭐 요란하고 그랬겠죠. 아, 거기다 이제 뭐 그 산업혁명이 시작이 돼갖고 도시가 이제 아, 어떤 산업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런 시끌벅적한 기차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음. 아, peu à peu 이제 조금씩 peu à peu j'oubliais 나는 잊혀가고 있었다. 잊고 있었다. la nature 자연.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자연과 그 친화되면서 그렇게 순수하게 살았었는데 음, 그다음에 성장하면서 그 자연을 잊게 되는 거죠. 어떤 그 산업화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음, 음,
그다음에 La gare était tout près. 기차역이죠. La gare.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아, 음, 뭐 기차가 이렇게 달리다 보면 이제 그 역을 통과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인생 역정의 어떤 하나의 매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그 역에서 또 다음 역을 또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겠죠. 음. changer de voiture. changer de voiture는 이제 voiture가 기차에 딸려 있는 그 객차 하나하나를 voiture라고 그러는데, 에? 아, 그래서 객차를 이제 바꿔 타는 거죠. changer. 음. 꼭 그렇게 객차라기보다도 그냥 아, 그 뭐 기차를 바꿔 타는 거죠. 기차를. 아, 그러니까는 이제 삶의 모습이 이제 수시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음, 음. 사람들은 객차를 갈아타고들 했다. Et sur lequel personne n'attendait. 그러니까 sur lequel 깨가 이제 기차의 플랫폼이죠. 플랫폼. 그 플랫폼 위에서 아무도 attendait.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 아, 아, 이렇게 뭐 역을 통과해 가지만 그 역의 그 플랫폼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La ville morte est squelettique. 음. 아, 라빌. 그러니까 이 빌르는 뭐 파리를 얘기하겠죠. morte 죽어 있는. 스칼렛은 해골처럼 해골과 같은 뭐 그런 뜻인데. 에, 그래서 해골처럼 죽어 있는 도시. 아, 그러니까 전쟁 후에 폐허가 된 그 파리를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해골처럼 죽어 있는 도시. 라바 드레스 세오 푸그노. 푸그노가 이제 용광로인데 그때 이제 산업화가 막 진행되면서 여기저기 공장들이 세워지고 그랬죠. 그래서 그, 그 공장의 용광로 드레스 세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 저기에 도시의 용광로들이 세워져 있다. 라바드레스 세오 세는 그 도시죠. 그 도시의 높은 용광로들이 음, 세워진다. 어, 어, 문장 구절 보면 라바가 주어고 드레스 이게 3인칭 단수니까 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곳이 에, 높은 그런 용광로들을 세운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음, 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봄의 한가운데 있었다. 거의 어린애.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시끌벅적한 기차가 나를 싣고 갔다. 나는 차츰 자연을 잊어갔다. 기차역이 가까이 다가왔다. 사람들은 객차를 갈아타고들 했다. 그런데 플랫폼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해골처럼 죽어있는 도시. 저기에 도시의 용광로들이 세워져 있다. 그 다음에 그 vais-je devenir?
그러니까 알레 동사 동사원형이니까 근접 미래죠. 어? 음. 그래서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어. 나는 무엇이 되려 하는가? 음. Quelqu'un touche mon front de nombre fantastique. Quelqu'un 누군가가 touche 만지다, 스치다. 음. mon front 이마 또 있는 ombre 그림자 fantastique. 그러니까 환상적인 그림자로 어? 환상적인 그림자로 아, 내 이마를 스쳐간다. 음, 누군가가 윈드맥 그러니까 어떤 손, 음? 아, 그러니까 어떤 손이 내 이마를 스치고 지나간다. 뭐 그런 얘기겠죠. 네, 그런데 ce que je crie voir c'est la fumée du train. ce que je cru voir 내가 보았다고 믿은 것. 어? 그러니까 내가 보았다고 생각한 것. 어. 은 c'est la fumée du train. 그것은 기차 연기다. 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손이 내 이마를 스치고 갔다고 이렇게 얼핏 느꼈는데 사실은 그것은 기차 연기였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음, 음. 아, 주시셀 나는 혼자다. 위 그렇다. 뚜셀 뚜는 셀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혼자다. Personne n'est venu me prendre par la main. 음. Personne n'est venu 아무도 오지 않았다. 뭐로? me prendre par la main. 그러니까 내 손을 잡으러. 음, 음. 그러니까 나를 잡는데 어디를 잡냐면 손을 잡는 거죠. 아무도 내 손을 잡으러 오지 않았다. 이런 어떤 아, 철저한 고독, 어, 아, 그 어떤 그 혼자라는 그런 막막함,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아, 뭐 이렇게 해서 아마도 그 천실주 운동에 뛰어들게 되고 거기서 활동하다가 또 거기에서 어떤 신망을 에, 경험하고 다시 어떤 실존적인 글쓰기 그런 어, 만년의 그런 그 현실을 껴안는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어떤 진정한 길을 삶의 길을 찾는 이제 그런 시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푸게시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것보다. 언제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자, 오늘은 그 피에르 르베르디 또 다른 하늘에서 레노트르시엘이라는 르베르디 초기 시 한 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